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직업은 작지만 나름 잘 나가는 쇼핑몰 운영하는 여성복 쇼핑몰 사장이랍니다. 저에겐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에겐 토끼 같은 딸이 있는데 올해 벌써 7살이나 되었어요. 제 조카를 좀 자랑하자면 참 예쁘고요. 똑똑하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지 가끔 절 깜짝깜짝 놀래킬 때가 있을 만큼요. 사실 제 눈에만 그래 보일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흔하다는 조카 바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참 빠르다더니 정말 우리 효민이를 보면 그 말 실감해요. 얼마 전에 인형을 잔뜩 사들고 여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 일이었어요. 효민이가 제 다리 사이에 쏙 앉더니 동그란 눈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모, 우리 엄마랑 아빠는 첫사랑이래. 첫사랑끼리 결혼하는 건 엄청 힘든 일이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우와, 효민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젤리 같은 입술을 달싹거리더군요. 효민이는 다 알지.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니까. 효민이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귀여워서 통통한 볼따구를 입안에 넣고 호로록 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답니다. 저는 효민이를 꼭 껴안고 그랬죠. 맞지. 우리 효민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 그렇지. 효민이는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이모, 응? 그럼 이모도 엄마 아빠처럼 첫사랑 있어? 첫사랑. 이 단어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떤 누군가에겐 첫사랑이란 단어가 아련하고 아름답고 왠지 가슴 뭉클해지는 단어일 텐데 제 가슴엔 아픈 트라우마를 새긴 깊은 생채기를 남긴 단어였어요. 이모도 있지, 첫사랑. 그럼 이모 첫사랑 이야기 효민이한테도 해줄 수 있어? 효민이 궁금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쩌지? 지금 효민이한테 말해줄 수 없어. 이모 첫사랑은 예쁘고 아름답지 못해서 우리 효민이 같은 어린이가 들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거든? 나중에 효민이가 더 커서도 궁금해하면 그때 말해줄게.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올려다보는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게도 첫사랑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 순정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처참하게 버려졌던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고 지질하고 더럽기 한이 없는 그 인간이 바로 제 첫사랑이에요. 김동민. 바로 제 첫사랑이자 아직도 이가 갈리는 이름입니다. 제 아름답기만 하던 첫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김동민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손에 끌려나갔던 과팅에서였어요. 과팅이다 보니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서도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물며 전 세 자매의 둘째인데다 어릴 때부터 여중 여고에 여대까지 입학했기에 남자에겐 약간의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남자에 대해 딱히 흥미도 없던 차였기에 저는 그냥 머리수나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구석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다란 테이블이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모두 음료를 주문할 때도 전 나도 그거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절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바로 제 첫사랑 김동민이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제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제가 참 예뻐 보였다고 해요. 뭔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지켜주고 싶다고도 느꼈대요.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눈빛도 모른 채
저는 빨리 이 과 미팅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음료가 앞에 놓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음료는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멀뚱히 빈 테이블만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섬세한 모양의 손이 쓱 새빨간 체리콕을 디밀더군요. 제가 놀라 퍼뜩 고개를 들자 엄청 모범생처럼 생긴 남자가 절 보며 쑥스러운 듯 웃더라고요. 음료 누락된 것 같아요. 체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라며 제 가방에 붙은 체리 모양 배지를 보더라고요. 사실 그 가방이 저희 언니 거였어요. 전 체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쑥스러운 미소가 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구나. 다행이다. 저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엄청 걱정했거든요.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웃기죠. 남자에겐 관심도 없었고 딱히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던 제 눈에 그 남자만 보인 걸 보면요. 그런데 그 남자도 다르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름은 김동민.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고 근처 학교 행정학과였어요. 재수를 해 저와는 같은 학년이었고요. 연애, 그거 처음 경험해보니 참 요물이더군요. 통화로 마감하는 매일 밤이 설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하는 매일 아침이 들뜨더군요. 입맛은 거칠거칠해져 없어지고 심장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울렁거리고 처음 손을 잡은 찰나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포옹하던 순간 그리고 입술을 살포시 맞춰오던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민 씨와 처음 만난 그 모든 순간들이 벅차고 설레고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은 두근거림의 날들이었죠. 이게 첫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석 달이란 짧은 연애 끝에 2년 2개월이란 긴 기다림을 감내할 정도로요. 맞아요. 동민 씨는 석 달 후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파주 어디에 있는 군대가 전방이었지만 그나마 가까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참 지극정성의 순해 보인 인간으로 태어났나 봐요. 매주 그 거리에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갔으니까요. 편지나 전화로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엄마에게 부탁하거나 용돈을 모아서 사서 면회를 갔죠. 부대에 김동민 이병 여자친구가 심사임당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참 대단했던 것도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지경으로 참도 정성을 다했네요. 거참, 그놈의 첫사랑 참 대단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민 씨는 만기 전역했고 학교로 복학했죠. 그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동민 씨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는 마중 나간 제 머리 위에 모자를 씌워주며 그랬어요. 다들 여자친구 연락 안 되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타령하고 싶다고 할 때 여전히 넌 늘 내 곁에 있어줬지. 고마워. 정말 내가 잘할게. 너 때문에 힘든 군 생활 너무 잘 버틴 것 같아.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그렇게 말하는 까까머리 남자친구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저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늘 쌓이는 콜렉트콜 요금에 왔다 갔다 차비에 가끔 대시해오는 남자들, 동민 씨의 힘들다는 칭얼거림. 모든 걸 다 이겨낸 저의 마음을 알아준 이 남자가 너무도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동민 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여진아. 나 정말 성공해서 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진심이야. 좋아, 기대할게. 전 동민 씨의 진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또 그득한 사랑으로 벅차올랐죠. 동민 씨는 곧 복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공무원 시험은 왜? 대학에서 시간 주게느니 바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얼른 너 데려오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서. 동민 씨.
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전 사실 대학은 졸업하는 게 좋다는 쪽이었지만 저와 결혼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남자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동민 씨는 곧장 5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본가가 지방에 있는 동민 씨는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을 빼 노량진 고시촌으로 들어갔어요. 학원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였죠. 그렇게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신 돈을 쪼개 학원을 등록하고 고시원비를 냈고, 그때부터 동민 씨의 노량진 생활이, 그리고 저의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반년은 문제없이 흘러갔어요. 동민 씨는 착실하게 공부에 임했고, 저와 없는 시간을 쪼개 밥을 먹었죠. 제가 시험 기간일 땐 함께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했고요. 제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키득거리기도 했어요. 자주 보지 못하고 흔한 데이트도 잘하지 못했지만 전 행복했어요. 추리닝의 안경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끄고 나오는 동민 씨에게도 불만은 없었죠. 그냥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일이 다가왔고 저는 새벽부터 바리바리 싼 도시락을 들고 응원을 나갔어요. 열심히 시험을 보고 돌아온 날엔 함께 마주보고 마시는 안주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아이, 나 진짜 머리가 나쁜가? 대학도 재수했는데 공무원 시험도 안 붙고. 낙심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네가 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결국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 울컥 치미는 눈물을 삼키고 동민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동민 씨, 9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자그마치 5급 공무원이야. 어떻게 한 번에 붙겠어. 동민 씨 아직 젊어. 기죽지 마. 내가 늘 곁에 있잖아. 어? 그러자 동민 씨가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시험에 꼭 붙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몇 년이고 여기 이 자리에 기다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알겠지? 저는 그렇게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동민 씨가 학원 간 사이를 틈타 고시원으로 갔어요. 반찬도 좀 넣어두고 청소도 하려고요. 방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저는 우선 제가 직접 사온 속옷과 양말 그리고 티셔츠를 잘 정리해서 넣고 해진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책이며 속옷 양말 따위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좁은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중년 여성분이 절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어머, 아가씨는 누구야? 네? 저는... 그러는 아주머니는 누구신데요?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았어요. 알고 보니 이 여성분은 동민 씨의 어머니더라고요. 시골에서 음식을 싸들고 올라오신 거였어요. 혹시 내 아들 골방에서 굶어 죽지 않나 하고요. 그런데 때마침 청소하고 있던 저를 딱 마주친 거죠. 그래? 아가씨가 동민이 여자친구라고? 그 물음에 저는 다소곳이 대답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주희입니다. 반가워요. 난 동민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동민 씨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셨어요. 포근한 인상에 흔히 생각하는 인심 좋고 오지랖 넓어 보이는 그런 분이요. 어머니가 묻더군요. 우리 동민이랑은 얼마나 만났고? 한 3년 되었어요. 아이고, 오래 만났네. 그래, 나이는 몇 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방안을 쭉 둘러보시며 그러더군요. 애가 이 골방에 갇혀서 온종일 공부만 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그래도 여자친구가 이렇게 잘 챙겨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그러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학원에서 돌아온 동민 씨와 저 어머니는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고 다음날 내려가시는 길도 공부에 바쁜 동민 씨 대신에 제가 배웅해드렸어요.
버스를 타시기 전 어머니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전화번호는 있어야지 하며 당신 핸드폰을 내미시더라고요. 거절하기 힘들어 제 번호를 찍어드렸고 그날부터 저는 왜인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꼭 저를 지목해 함께 부르셨고 동민 씨가 공부 때문에 못 가면 저라도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때쯤 제가 취업을 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 내려가서 김장도 하고 제사도 돕고 심지어 어르신들 술상까지 차려드렸어요. 시류와는 동떨어진 시골에 사시는 분이니 어련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전 그렇게 이해했고 참 미련할 만큼 묵묵히 그 집의 며느리처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인고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때쯤 동민 씨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시험에 붙어 고시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동민 씨의 짜증이 심해졌어요. 아, 이딴 것 좀 해오지 말라고! 제가 해온 반찬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고 너 나보는 눈빛이 왜 그래? 너 나 한심하지? 라며 열등감이 폭발해 저를 몰아붙이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제가 외식구 밥값을 내는 것을 보고는 너 그깟 돈 번다고 무시하냐? 너 내가 우스워? 라며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뭔가 전 동민 씨가 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온종일 깨알 같은 글씨들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동민 씨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험에 지쳐가고 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동민 씨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그를 위로했어요. 동민 씨,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잘 될 거야. 응? 이 좁은 방구석에 있으니까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 미안해, 주희야. 동민 씨도 내게 미안했던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방이 조금씩 좁아지는 기분이야. 자꾸만 날 옥죄어 오는 것 같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길로 방을 알아보러 다녀요. 제 수중에 큰돈이 있는 게 아니니 보증금 500에 50 정도 되는 원룸을 찾았어요. 부엌도 분리되어 있고 방도 꽤 넓고 무엇보다 창이 컸죠. 저는 없는 돈을 털어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책상을 사서 집을 꾸몄어요.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동민 씨를 생각하면 비어가는 통장 잔고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동민 씨 생일에 맞춰 집을 정리했고 동민 씨의 학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왔죠. 아니, 어딜 가는 거야? 시험이 코앞이구만. 잔말 말고 얼른 와보라니까. 어? 콩깍지가 뭔지 툴툴거리면서도 궁금은 했는지 제 손에 이끌려 쫄래쫄래 쫓아오는 모습도 참 귀여웠어요. 그렇게 저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고 동민 씨의 눈을 가렸어요. 자,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으니까 기대해. 그렇게 더듬더듬 계단을 올라가 3층 문을 열었죠. 짜잔! 헝겊을 벗겨낸 동민 씨가 천천히 집을 둘러봤어요. 식탁이 놓인 부엌, 그리고 그 안에 꽤 큰 방이 가지런히 정리된 가구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깔린 테이블 위에 초와 와인. 동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 집 다 뭐야? 아리송했어요. 혹시나 또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낼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고 대답했죠. 동민 씨 생일 선물 여기서 편하게 공부하라고. 그러자 동민 씨 얼굴이 와락 구겨졌어요. 그러고는 저를 잡아당겨 품에 꼭 안더군요. 주희야, 고마워. 넌 정말 천사야. 정말 너무 고마워.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듯도 했어요. 저는 동민 씨를 그렇게 세게 안고 한동안 그의 눈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사 후 동민 씨는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뭔가 맹해졌던 눈동자가 의지에 불탔고 실제로 정말 뭔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주희야, 나 합격했어, 합격! 이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소리를 질러버렸고 급히 입을 틀어막고 기쁨을 삼켰죠. 동민 씨, 난 자기가 될 줄 알았어. 다 네 덕분이야. 이제 너 고생 끝이야. 사실 5급이더라도 공무원 호봉 얼마나 돼서 절 호강시켜주겠어요? 전 이미 그때 마케팅 쪽 회사를 다니며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뻤어요. 어쨌든 절 호강시켜주겠다고 시작한 동민 씨의 공부가 좋은 결과를 끝을 맺었고, 이제 정말 제가 사랑하던 남자 자신감 넘치던 김동민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죠. 그렇게 합격을 하고 저는 5년간 하지 못했던 데이트도 실컷 하고 영화도 보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가질 생각에 들떴어요. 동민 씨,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나 오늘 저녁엔 동기들이랑 술 약속 있는데 합격했다니까 술 사라고 난리야. 아, 알았어. 그래, 술 조금만 마시고. 응, 연락할게. 제 바람과 달리 동민 씨는 참 바빴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하지 못했던 속상했던 것들이 저와의 데이트가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것이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어요.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그렇게 틀어박혀 공부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며 넘어가기를 몇 날 며칠이 되어갔죠.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일부러 텅텅 비워놓았던 스케줄은 동민 씨가 갑작스럽게 잡혔다는 술 약속으로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원룸 청소나 해주러 갈까 하며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동민 씨가 좋아하는 과일도 한아름 샀죠. 이건 합격하기 전보다 더 힘드네. 휴 신세 한탄을 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띠띠띠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 대신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들려오더군요. 몇 번을 연거푸 해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 그럴 리 없는데. 저는 곧장 동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짐도 무거웠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애매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앉아 핸드폰도 하고 멍하게 생각도 했다가 건물 밖으로 나 있는 창문에 기대에 턱을 괴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괜한 불안함이 밀려들더군요. 혹시나 동민 씨가 내가 시시해졌을까? 권태기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늘을 보고 있다 무심코 내려다본 아래엔 엉겨붙은 두 남녀가 격렬한 키스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도 저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쩝 헛웃음을 내쉬며 돌리던 시선에 가시처럼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남자가 입고 있는 니트는 제가 동민 씨에게 선물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뒤통수가 낯익더군요. 키와 덩치까지 하나같이 모두 동민 씨와 같은 거예요. 그때였어요. 들러붙어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1층에서 열렬한 키스를 나누던 남자는 바로 제 남자친구인 동민 씨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이 삐져나오는 입을 허겁지겁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제발 여긴 오지 마. 내가 선물한 이 집엔 그 여자를 들이지 마.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손을 꼭 잡은 남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피해 황급히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좁은 원룸 건물, 내 집이 디귿자로 마주보는 형태로 문이 나 있는 곳에 숨을 곳이 있을 리 없었죠. 저벅저벅, 또각또각. 서서히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똑같이 계단을 밟아 올랐습니다. 반층쯤 올라갔을 때 저 때문에 켜졌던 4층 센서가 꺼짐과 동시에 3층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싼 명품 브랜드의 작은 가방이 눈에 띄더군요. 저는 흐릿해진 눈으로
두 사람이 제가 직접 꾸민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어요. 동민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그러더군요. 오빠, 비밀번호 바꿨어요? 어. 동민 씨는 조금 당황한 눈치로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여자가 물었어요. 왜요, 갑자기? 스토커가 있어서. 스토커? 그 말에 헛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스토커라니. 내가 5년 동안 시험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 집에 며느리처럼 들락거리며 잡일을 했던 내가 스토커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눈물이 왈칵 흐르더군요. 세상이 무서워라. 그런데 뭐 오빠 집 이사할 거니깐요. 사실 이 집 너무 후져요. 그래도 5급 공무원인데 좋은 집으로 이사해야죠. 하며 동민 씨의 발에 매달리더군요. 이사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갑자기 4층 센서 등이 팍팍 터지며 등 뒤에서 묵직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큰 젊은 남자가 절 이상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의 고개는 삐걱삐걱 동민 씨와 그 여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민 씨는 사색이 되어 여자는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새쌍의 따가운 시선이 제게 쏠렸고요. 여자의 입에선 결국 혹시 저 여자가 오빠 스토커예요? 라는 말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동민 씨 말이 가관이었어요. 맞아. 그 스토커. 연지야,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며 황급히 열린 문으로 여자를 끌어당기더군요. 오빠 있어봐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기요, 이봐요. 띠링. 여자의 외침과 함께 동민 씨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엄연히 말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죠. 안 비키실 거예요? 남자의 퉁명스러운 음성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 몸이 흔들거렸죠. 비참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마음과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열패감에 저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두 번 만난 사이 같지 않은데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시험을 합격하고 나간 술자리 중 한 곳이었겠죠. 연락이 뜸해졌고 저를 피했던 그 많은 순간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치더군요. 5년간 그 짜증을 받아내며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 그리고 소중한 마음, 곧 동민 씨와 결혼할 생각에 들떴던 기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대며 내려가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김동민 문 열어! 문 열라고! 아는 쥐죽은도 고요했죠. 내가 네 스토커야? 내 얼굴 보면서 말해봐. 그때였습니다. 오빠, 저런 스토커는 그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혼내줄게. 있어봐. 하지 말라니까. 하는 티격태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발칵 열리더군요. 씻고 나온 건지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물론 여자의 머리에 얹어진 수건도요. 저기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죄송한데 비켜주시죠. 저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집안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늘 제가 펴서 저녁을 차려놓았던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와 청포도가 곱게 놓여 있었죠. 저는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빠, 저 여자 뭐야? 여자는 저의 기세에 놀란 듯 아연실색하며 동민 씨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동민 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그러더군요. 그게 연지야. 사실은 우리 누나야. 그러니까 오빠 외동이라며. 그러니까 사촌 누나. 사촌 누나? 적어도 바람 피우다 걸리면 제게 변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에게 쩔쩔매며 변명하는 동민 씨를 보고 있으니 저는 정말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스토커야? 어떻게 내가 네 스토커고 사촌 누나야? 5년 동안 뒷바라지한 내가 왜 네 스토커고 사촌 누나가 되는 건데? 야, 넌 사촌 누나랑 키스하고 살림 차리니? 저의 희번들어진 눈에 동민 씨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아니 말을 놓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동민 씨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 집, 내 보증금으로 내가 구한 집이지? 여기 있는 네 짐 싸들고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가택 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어딜 나가라는 거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끝까지 돈 쓴다고 유세하는 거야? 정말 더럽고 안 입곱다. 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퍼부은 돈과 정성이 내 돈 자랑하려고 한 걸로 보였니? 안 입곱다고? 더럽다고? 그래, 더러우면 내가 준 거 다 두고 나가. 아, 맞다. 너 이 집에서 내가 준 거 빼면 알몸으로 나가야겠다. 그치?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악에 바치니 이런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입고 있는 니트, 그거 내가 사준 거지? 벗어. 더러워서 안 입어, 이따위 니트. 하더니 훌렁 벗어서 땅에 내팽개치더군요. 그 안에 입고 있는 셔츠도 내가 사준 거네. 아, 그러고 보니 바지도, 설마 바지 안에 팬트까지 다 내가 사준 거니? 제가 악에 받쳐 그리 말하자 옆에서 얼빠진 얼굴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세상에. 그런데 그때 동민 씨의 행동은 더는 절 화풀이조차 못하게 하더군요. 연지야, 괜찮아. 오빠가 다 설명할게. 그게 그러니까. 걱정스런 눈으로 여자를 부축하는 동민 씨의 얼굴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그득했죠. 그때 전 깨달았어요. 전 그 상황에서도 이 쓰레기 같은 남자가 저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매달려주길 바랬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동민 씨의 눈은 오직 그 연지라는 그 여자만을 향해 있었죠. 그 눈빛을 전 너무도 잘 알아요. 바로 언젠가는 절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으니까요. 이젠 절 보는 눈빛은 변해 열등감과 열패감 그리고 부채감만이 가득하다는 걸요. 이 남자에게 전 더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을 자극하던, 자신의 조바심 나게 하던 그냥 혹덩어리 같은 거였죠. 저는 힘없이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랬죠. 이 집은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이사 준비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더럽고 치사. 제 순수했던 사랑이 더럽고 치사한 것이었다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동민 씨, 그건 알아야 해. 넌 인간도 아니야. 최소한 널 위해 5년을 버린 내게 미안해는 했었어야지. 널 뒷바라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날 위해 마지막 예의는 지켰어야 해. 쥐도 인간인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그렇게 허탈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제 순수했던 첫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너져서 폐인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 생각보다 독한 여자예요. 5년간 공시생 뒷바라지 하는 거 맘 약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어쩌면 그 5년이란 시간이 절 강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죠.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너무도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짐을 벗은 듯 홀가분했어요. 첫사랑의 아픔은 뒤로 하고 그 길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실 계속 하고 싶었던 쇼핑몰 사업이 있었는데 동민 씨 뒷바라지를 해야 하니 회사에 발목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들어갈 돈도 짐도 없어졌으니 마음은 힘들었으나 가벼웠어요. 제가 동민 씨와 헤어졌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가족들은 반색을 금치 못했어요. 다들 그 자식과 잘 헤어졌다며 절 위로했죠. 물론
쓰디쓴 첫사랑을 맛본 저의 귀엔 들리지 않는 위로였지만요. 그리고 소개팅 제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전 모두 거절했어요. 사랑 같은 거, 연애 같은 거 다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저는 일을 선택했어요.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죠. 아이템은 정말 좋았는데 홍보에 미숙한 저는 발목이 잡혔어요. 그것에 끙끙대고 있는데 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군요. 너한테 도움될 거야. 좀 건방지긴 한데 그래도 내가 말은 잘해놨으니 도와는 줄 거고. 좀 고가워도 참고 부탁 좀 잘해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인터넷 쇼핑몰이니. 저는 단단히 마음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거긴 어떤 훤칠한 키에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보기에도 차가운 인상을 보곤 아, 이 남자 진짜 까칠하겠구나 생각하며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저를 알아보는 듯 미간을 구기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스토커? 제가요? 제가 댁 스토커라고요? 라고 따지듯 말하며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누군가 유심히 보는데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을 보고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동민 씨와 헤어지던 날 계단에서 제게 비켜달라고 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어? 반갑지도 않은데 참 반갑기도 하고 복합적인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남자 또한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으며 그랬죠. 저 스토커 아니에요. 알아요. 그날 친구네 집까지 댁 목소리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팬티는 댁이 사준 거 맞았습니까? 저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날의 창피함과 무안함이 확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거 인연인지 악연인지 어쨌든 꽤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승훈이었어요. 알고 보니 홍보 마케팅 쪽으로 알아주는 홍보회사를 가진 대표였고 제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어요. 모든 홍보 비용과 전략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회사 지분의 5%를 주세요. 5%요? 고작?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의 지출이 홍보인데 5%라니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에 놀라 물었어요. 왜요? 너무 작아요? 그럼 5%에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 어떻습니까? 주말에 혼자 먹는 식사가 좀 외롭거든요. 예, 뭐. 그렇게 저는 승훈 씨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시작했고 사업이 꽤 높은 수익을 얻으며 자리를 잡은 만난 지 2년 만에 조심스러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날부터 제게 반해 있었다고요. 사실 처음 만났던 날도 그렇게 울고 있는 제가 참 궁금했었답니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한눈에도 자기보다 떨어져 보이는 저 따위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저 남자는 어떤 복을 타고났길래 이런 예쁜 여자의 사랑을 받는 걸까라고요. 첫사랑의 아픔과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는 망설였지만 승우 씨는 제게 기다릴게. 난 늘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와. 대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라며 호쾌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우정 같은 혹은 사업 파트너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승훈 씨는 제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마치 동민 씨에게 제가 주었던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기분이었어요. 포근하고 편안했어요. 하지만 내심 마음 한편의 불안함으로 승훈 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승훈 씨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고요. 그렇게 동민 씨와 헤어진 지 3년, 승우 씨와 만난 지 1년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잘못 걸었나 하며 끊으려는데
나야 주희 씨, 동민이.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웃기죠. 그렇게 치를 떨며 분노와 배신감에 울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바보처럼요. 무슨 일이야? 저는 냉랭하게 물었지만 음성은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보처럼 저는 그 자리에 나가고 말았죠. 대신 승우 씨에겐 언제 어디서 만나고 오겠다고 허락을 맡았고요. 승우 씨는 쿨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민 씨는 그대로더군요. 딸딸막한 키에 동그란 얼굴. 대체 내가 이 남자에게 왜 그렇게 목을 맸나 싶을 만큼. 콩깍지가 벗겨지고 첫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나니 참 비루해 보이더군요. 키 185에 잘생긴 승우 씨와는 정말 말 그대로 비교가 되는 외모였어요. 첫사랑의 환상을 그대로 안고 살 걸 후회까지 될 정도였죠. 잘 지냈어? 더 예뻐졌다. 제 앞에 앉아 이야기하는 동민 씨를 보는 둥 마는 둥 쏘아붙였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그러자 동민 씨가 쭈뼛쭈뼛 본론을 꺼내더군요. 사실 나 엄청 후회 많이 했어. 엄마한테도 엄청 혼 많이 났어. 그동안 누굴 만나도 역시 너만한 여자는 없더라. 내가 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했는지 자꾸만 후회가 되고. 3년간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며 제게 머리를 조아리는 동민 씨의 뒤통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말인데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 나도 자리도 좀 잡았고 너 고생시키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결혼을 전제로. 뻔뻔하게 그지없는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민 씨를 비스듬히 바라보며 말했죠. 동민 씨, 사실 나만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어.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찐타한테 그렇게 예쁜 순정을 가져다 바칠 바보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어쩌지? 나도 동민 씨 덕분에 예쁜 순정이 다 망가져서 이젠 그런 여자가 아닌데? 저는 지갑을 열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생을 안 시킨다고? 나 혼자서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 살 만큼 벌어. 동민 씨는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쇼핑몰은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이름이 나 있었으니까요. 주희 씨, 나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잘할게. 제 명함을 봤더니 인간이 더 맹렬하게 제게 매달리더군요. 양심이 있다면 물러날 텐데 진짜 마지막까지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동민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상하죠? 그 순간 승우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승우 씨는 내게 동민 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하염없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예쁜 순정을 다 바쳐가면서. 그런데 저는 이딴 찌질한 첫사랑 남자 따위 때문에 그 귀하고 멋진 남자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언젠가는 나도 지금의 동민 씨처럼 승우 씨에게 매달리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내리스치더군요. 명함 잘 챙겨. 지인 할인은 못 해줘도 동민 씨 이름으로 주문하면 사은품 몇 갠 챙겨 넣어줄 테니까.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지? 한마디로 우린 끝났다는 뜻이야. 내가 겨우 기어나온 쓰레기통에 내 발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말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승우 씨를 만나야겠더라고요. 이런 찌질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제가 궁금했다던 승우 씨. 고작 5%라는 말도 안 되는 지분율을 요구하며 절 기꺼이 도왔던 남자.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곁에서 지켜만 보다 어렵게 고백해온 남자. 저의 상처 때문에 이 남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그 길로 커피숍을 뛰쳐나왔어요. 곧장 승우 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커피숍을 나오던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바로 승훈 씨가 주차해 놓은 차의 비스듬히 기대 시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승훈 씨! 그러자 승훈 씨가 절 보며 길게 웃더군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여긴 어떻게... 아니, 굴한 척하긴 했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며 머쓱한 듯 미간을 문대는데 정말 이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저를 뒤따라 헐레벌떡 커피숍을 나오던 동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희 씨, 잠깐만! 어쩜 때마침 차도 벤츠네요. 저는 보란 듯이 다다다 뛰어 승훈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따뜻한 품에서 전한 제 진심이 수줍었어요. 승훈 씨의 기다란 팔이 제 몸을 강하게 둘러 꼭 안더군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 승훈 씨의 벤츠는 저를 태우고 떠났어요. 벙찐 얼굴로 벤츠의 뒷공무니를 쳐다보고 있는 똥차. 제 첫사랑을 뒤로 한 채로요. 이모, 그럼 이모부는 첫사랑이 아니야? 조카의 음성에 전 긴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조카의 동그란 이마에 입을 쫑 맞추면서 그랬죠? 응, 아니지? 그럼 이모부한텐 비밀로 해? 쉿! 하며 검지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가져다 대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아니, 이모부도 다 알아. 그래도 굳이 우리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겠지? 하며 싱긋 웃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승우 씨와 결혼을 했고 첫사랑보다 더 첫사랑 같은 달콤한 신혼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왔다고요.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똥차가 얼마나 달달거리고 쓸모없는 놈인지 알아야 다음에 온 벤츠를 놓치지 않는 법이다. 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면 안 되나 봐요. 그 아픈 경험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저처럼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사랑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